MFC 기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MFC GUI 프로그램이 단기 속성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딱 깔끔하게 7시간 끝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MFC를 이용해서 GUI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 주소록 예제를 잠깐 하나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제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MFC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거나 생겨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C++ 개발자들이 자바 개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객체 간의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패턴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어떤 아키텍처로 코드를 묶어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게 만들자,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C나 C++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포인터라든지 뭐 이런 좀 로우 레벨에서 다룰 만한 이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자바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아니라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절차 지향에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기 위한 예인데, 일단 이 중에 일단 첫 번째 예제 하나만 좀 잠깐 보시면은, 자, 예제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이 예제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이 예제를 잠깐 하나 보자. 제목은 뭐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 주소록 예제입니다. 단순한 주소록 예제인데요. 굉장히 결과는 간단해요. 뭐 실행해보면, 빌드에서 실행해보면 뭐 내용이랄 게 없어요. 뭐 이런 형태의 예제인데, 뭐 뻔하겠죠. 뭐 이게 지금 전체 내용 좀 출력해달라 그러면 이제 요런 내용이, 제가 예제를 만든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 이제 퇴출된 연예인이, 퇴출은 아니고 복귀한 연예인이죠. 복귀를 노리고 있는 연예인.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뭐 추가하자. 지금 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주소인데, 메모리 주소 같은 건데, 여기 이제 하하가 없네? 그럼 넣어주죠. 뭐 1번에서 뭐 이름 뭐 하하, 전화번호는 뭐 123 다시 뭐 이렇게 대충 넣어요. 뭐 넣어주고 그 전체 데이터 찍어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예제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삭제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뭐 종료하겠다 그럼 0 치면 종료되는 거죠. 그죠? 아마 어디선가 흔히 보셨을 만한 그 주소록 예제일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라기보다 지금 GUI는 아니지만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메뉴가 있죠. 그러니까 뭐 0번 뭐 1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걸 하면 거기에 따른 그 다음 이제 뭔 로직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구조와 얘가 객체 지향 형태로 넘어가는 그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자, 왜 일단 이 내용 잠깐 보면, 자, 자료 구조죠? 네, 구조체가 있는데 자기 참조 구조체죠. 뭐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헤드 노드 있고, 뭐 링크드 리스트 파인드, 뭐 이렇게 뭐 새로 추가하기, 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좀 달라요. add new node가 있고 add가 있거든요. 이 함수가 다른데, 이게 잘 보면은 이 자식은 메모리 동적 할당해서 중복되는 거 없는지 봐서, 중복되는 거 없으면 메모리 동적 할당하고 거기에 값 집어넣어서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죠. 새로운 노드를. 그러니까 add new node라는 함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화면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1의 설계 원칙으로 머리에 꽂아 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쓴 C책에다가도 뭐라고 써놨냐면 이랬거든요. 뭐 거창하게 설계 원칙 많아요. 근데 그거 잘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자료 구조라든지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하고 UI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싱 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백단의 로직하고 눈에 보이는 요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함수도 있고 밑에 가면 add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 사용자 인터페이싱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 넣으세요. 전화번호 넣으세요. 그런 다음 뭐예요? add new node 함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UI고 GUI는 아니죠 뭐. UI고 이건 실제로 자료 구조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MFC 설계 철학도 똑같거든요. 자, 뭐 그런 맥락에서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뭐 이래 넘어가는 거 이건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지워라 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 함수죠. 자, print UI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재밌다. 왜 재밌냐? 별거 없어. 시스템 명령 CLS 돌려가지고 화면을 클리어 시킨 다음에 메뉴라고 보이는 스트링을 찍어내고 그리고 나서 글자 하나 입력받아서 이 중 뭘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 그 선택한 값을 인티저 형태로 반환한다 이거예요. 자, 이건 안 어렵죠? 자, 이거 안 어렵죠? 자, 이 함수는 조금 머리에 기억을 해주셔라. 왜 그러냐면 저 함수를 나중에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 이게 메인 함수인데 여기 보세요. 뭐 이게 뭐 이제 링크드 리스트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온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이게 할 수 있으면 별표 쳐야 돼. 여기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어제와 달리 제가 또 준비를 좀 해왔는데 어제와 달리 자 이거 좀 빼고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루프를 도는데 이렇게 루프를 도는데 지금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 있죠. 그 값을 여기에 담아요. 그래서 이게 0인지 아닌지 비교한다 이거야. 그래서 0만 아니면 계속해서 뭐 해라? 루프를 돌고 있어. 그러니까 코드를 좀 줄여서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면은 루프를 도는데 언제까지 도냐? 자, 프린트 메뉴 찍어. 그러면은 화면에 싹 지워질 거고 그 다음 화면에 그 메뉴 나올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사용자가 뭐라도 입력하면 입력한 것에 따라서 뭐 하고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를 하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스위치 케이싱을 하는데 만약에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 이 루프가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돼 있어요. 아예 끝나버리죠. 이제 종료돼 버리죠. 그러면 이때 이 while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while 문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이벤트 루프라고 불러요. 진짜? 용어가 다 있어? 정말로. 이걸 이벤트 루프라고 불러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계속 뭐예요? 루프를 돌아. 저기 뭐야 그 강아지들 저기 뭐야 부메랑이나 공 던져주면 막 물고 오죠. 자, 공이 왔어. 던졌어. 그럼 멍멍이 막 뛰어가. 물고 와. 자, 또 다시 절로 던져. 그럼 가. 그런 것처럼 계속 루프를 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던지든 저쪽으로 던지든 뭔가 선택을 하죠. 그것에 따라서 특정 기능 요소가 하나씩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정 기능을 구현할 때 단위를 지금 C 언어니까 절차지향 언어죠. 그래서 뭘로 줬다? 함수로. 함수 단위로 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벤트란 무엇이냐? 메뉴에서 뭔가 하나 골랐다 이거예요. 그게 이벤트야. 그러면 메뉴가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무엇을 골랐다 그러면 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선택되겠죠. 안 어렵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그죠? 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저걸 이벤트 루프라고 부른다. 자, 이거를 객체 지향 형태로 나누라고 했을 때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 코드를 잠깐 열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코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단계. 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당연히 할 줄 아신다고 제가 보는 건데, 자, C++을 배웠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C 언어 코드를 준 다음에 이거를 C 언어 코드를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 객체 지향 형태로 바꿔보세요. 방금 그 보신 그거 있죠? 그걸 C++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C++로 짜여진 코드만 보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C 스타일의 코드를 넣는 분이 있고, 내가 이제 C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코드를 객체 지향 형태로 이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들게 돌아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소위 이제 객체 간의 구조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제가 한 7,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 라이브러리 설계를 제대로 하기까지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 MFC로 이제 현업에서 실무 경력으로 프로그래밍 시작한 수준 말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잘 보시면은 클래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근데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하고 뭐로 나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하고 뭐로 나뉘냐면, 여기 지금 요 리스트하고 유저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료 구조죠. 이런 거는 이제 자료 구조에 해당돼요. 이런 건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데,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UI예요. 인터페이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료 구조하고 UI는 어떻게 따로 떼서 하나로 합체해서 써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객체 지향 코드인데, 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모놀리틱하게 절차 지향 형태로 붙어있던 걸 카테고라이징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코드를 뜯어보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밑에 메서드를 좀 보죠. 메서드를 당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링크드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들이 다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add new node하고 add하고 다르다 그랬죠. 실제로 자료 구조에 뭔가 넣고 빼고 하는 건 여기. 그리고 이것은 C 유저 데이터라는 건 자료 그 자체.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되어야 할 데이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프로텍티드 모드로 빼고 접근할 수 있도록 메서드 달고 요렇게.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네 둘이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죠? 얘가 연예인이면 기획사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관리의 대상이고 동시에 관리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우리가 흔히 자료 구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 UI가 있어야 거기에 뭐 해라 말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 뺀 게 이런 형태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함수 이름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add니 뭐니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UI 함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print UI가 여기 들어있죠. print UI가 이 함수 뭐 하는 건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저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run이라는 함수예요. 이 run이라는 함수인데 코드 딱 보니까 이거 뭐 하는 함수? 이벤트 루프야. 그러니까 이 run이라는 함수가 작동하게 되면 루프를 계속 돌아. 언제까지 돌아? 이 중에서 여기서 0 선택할 때까지. 그럼 느낌이 오는 게 이 함수 끝나면 프로그램도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전역 함수인 메인 함수가 되게 재밌어져요. 어떻게 재밌어지냐? 이렇게 돼버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자, 봐요. 자료 구조 하나 선언해. 유저 인터페이스랑 자료 구조랑 요런 걸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관계로 엮어. 그런 다음에 이 UI에서 뭐 했어?
run. 이거 아까 이벤트로 붙었다 그랬죠? 자, 메인 함수 어때요? 깔끔하죠? 얼마나 깔끔해? 에? 손댈 필요가 없어. 메인 함수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객체 지향화를 하면 할수록 메인 함수가 하는 일이 줄어들어져. 그러니까 C++ 코드에서 메인 함수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적어. 뭐냐면 주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선언 정의하거나 생성해서 만들어 놓고 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여기서 관계라는 건 어그리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컴포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제일 흔한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렇게 관계 규정해서 엮어준 다음에 특정 메서드 하나 땅 트리거처럼 탁 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돌아.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됩니까? 그건 당신이 코딩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적 사고방식 혹은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설계라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무엇이 요소가 필요한지 규정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 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연구개발은 어떤 기업에 어떤 경영 전략이라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겠죠. 그럼 연구개발하고 경영지원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직접 무슨 뭔가를 생산해내는 공장이야. 거기하고 연구개발하고 직접 닿기보다는 관리체계 어딘가랑 붙을 거고 관리체계가 지원체계랑 연결되겠죠. 그러면 연구개발실에서 무슨 생산 쪽에다 직접 뭔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큰 틀에서 관계가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클래스란 이름으로 카테고라이징이 이루어져요. 자료 구조든 함수든 거기 가서 묶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 간의 관계 규정. 왜 3개의 클래스냐? 왜 4개의 클래스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고 프로그램 내가 그동안 짜보고 많이 뭔가를 하다가 고생 좀 한 거죠. 유지보수하는데 실패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제가. 개발자들이 야근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설계. 남의 코드를 따다 쓰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걸 따다 쓸 때 보통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걸 가져다 쓰면 빠르게 어떻게 몰아도 되니까 그게 나한테 맞는지 맞게 껴놔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일단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코드가 쓸데없이 덩치만 커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는 진짜 완전 물 건너와요. 네? 자, 그건 진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발자의 어떤 태도 문제?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쯤이 아마 제가 보기엔 갑의 어떤 실수? 뭔가 해달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 말했어, 이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따져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일을 시킨 사람이, 아, 미안해, 그게 아니었어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에요. 뭐, 다 그래요. 미국이고 어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노력을 하는 거고.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걸 기억해달라. 메인 함수가 무지하게 짧죠. 무지하게 짧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 사실도 이 사실이지만 MFC를 이해함에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아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요거에 깊이 가자면 2단계, 3단계 코드가 더 있어요. 근데 거까지는 제가 일단 안 할게요. 거까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거 생략하고 예, 그건 넘어가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쓴 책에서 그 예제만 따달아서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단계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예제가 이 2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설계를 조금 적용해가지고 더 띄면 2단계, 3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건 설명 안 할 테니까, 예? 요건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예제만 받아서라도 보세요. 굳이 책 사람 말 안 할 테니까.
이 예제라도 꼭 구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넘어갔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 1단계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메인 함수. 생긴 게 어떻더라? 어우 깔끔해. 심플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거, 메인 함수가 과연 프로그램마다 바뀐다면 얼마나 바뀔 거냐는 거죠. 예? 객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조합된다. 어떤 큰 틀에서 하나가 기조가 정해진다면 메인 함수는 내용이 바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MFC에서는요 메인 함수가 없어요. 눈에 없어. 메인 함수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이 MFC 처음 배울 때 멘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어디서 시작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게 어디야 이게. 그죠? 거기서 멘붕 오죠? 얘는 메인이 없어. 이게 어디 시작. 예,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요. AFX 윈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코드예요. 그냥 걔는 그대로 있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묻어가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차라는 걸 산다 이거야. 그러면 만들어진 차를 사죠. 근데 그 만들어진 차가 나하고 조금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튜닝해서 뭐 집어넣어야죠. 나는 뒷좌석에 전동 마사지기가 달린 의자를 넣고 싶은 거지. 예. 근데 내가 산 차에는 그게 없어. 그러면 뒷좌석 의자 뜯어내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전동 의자 가서 넣으면 돼, 마사지 의자. 그러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가 지금 전기로 작동하는데 전력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과연 내 차에 장착된 어떤 제너레이터, 전기 생성해주는 발전기는 얘가 소모하는 전기를 양을 커버할 수 있냐는 거죠. 고민할 게 점점 늘겠죠? 그래서 MFC 프로그래밍이 그래요. 기존의 C나 C 같은 코드는 맨 땅에 그냥 다 내가 이 차 온전히 만들어서 조립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 MFC 같은 애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 진짜 안에 운전석 의자하고 핸들하고 밖에 없고 텅 비어 있어. 바퀴도 타이어도 기본형 타이어 다 돼 있고 심지어 차가 도색도 안 돼 있어. 자, 이제 어쨌든 차야. 그래서 엑셀 밟으면 시동 걸면 가긴 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이 차에 도색도 하고 의자도 넣고 다 하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MFC를 처음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코드가 흐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 코드가 눈에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 흐름 파악하는 거. 어떻게 요소가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동차로 비유를 했는데 코드를 넣어야 돼. 코드를 내가 만들어서 기존에 어디다가 이렇게 얹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MFC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프레임워크. 여러분이 MFC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AFX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리픽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그 AFX가 뭐의 약자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예요. 네, 그래서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제공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때 AFX라는 말이 MFC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전역 변수 프리픽스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올라타서 묻어갈 거냐를 고민해야 돼. 쓸데없이 엔진 개조하려고 들지 말고 여기 있는 애들 저쪽으로 옮길 생각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주어진 환경, 차체의 크기 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싫으면 나는 자동차가 원반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차랑은 완전히 다른 무슨 스포츠카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짜야 돼. 그러면 MFC 갖고 돼야 안 돼 이제? 그건 안 돼. MFC라고 하는 건 보편성을 띠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형태가 있죠. 그런 걸 프로그래머가 매번 하면 귀찮으니까 미리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만큼 미리 해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튜닝해서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고민해야 되냐? 코드를 넣어야 돼. 뭔가를 넣는데 그걸 어디에 넣을 거냐는 거지. 왜 거기에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 점을 빨리 캐치하는 게 MFC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걸 캐치하는 게. 그래서 본 과정은 제가 그걸 집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왜 거깁니까? 라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거기라고 했는지. 예, 저 나름대로 MFC 좀 오래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MFC 한지 이제 한 98년부터 했으니까 네, 좀 오래 됐네요. MFC 한 지가. 예, 비주얼C 5.0부터 썼거든요, 제가. 예, 기억도 안 나요, 5.0 이제. 예, 처음 썼던 건 구경했던 건 4.2였는데 5.0 쓰다가 이제 6.0 나오면서 우와, 얘는 진짜 멋있다 그랬는데. 예,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MFC 6.0이 제 기억에 1998년에 나왔거든요. 그 컴파일러가 2016년 현재 대한민국 현역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회사에서 6.0 쓰시나요, 두 분? 안 쓰십니까? 안 쓰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산업용 PC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몇몇 회사들은요, 아직도 6.0을 써요. 아직도. 그래서 운영체제가 인베디드 윈도우 XP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비주얼C 6.0으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진짜. 네, 지금은 아예 이제 작동이 안 돼요. 윈도우 10 같은 데서는 6.0은 돌지도 않는데, 제대로. 근데 아직도 써요. 현역 컴파일러예요. 자, 어쨌거나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셔야 할 코드가 있다. 뭘 아셔야 되느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에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꽝이에요, 꽝. 자, 제가 클래스 샘플 그럴게요. 예제를 하나 만드는데, 제가 예제를 하나 다음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예를 들면은 C 데이터야. C 데이터 A 클래스예요, A.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런 클래스가 있고요. 그래서 얘 생성자도 있고 소멸자도 있고 하겠죠. C 데이터에 클래스 생성자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당연히 소멸자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몽땅 다 제가 퍼블릭으로 가져갈게요. 접근 모드를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구조체에 가깝습니다만, 이런 함수를 놔두고 이런 클래스 놔두고 이걸 3개, 그래서 C 데이터 A도 있고 B도 있는데 B는 파생인 거죠. 퍼블릭 파생으로다가 C 데이터 A 클래스 파생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C 데이터 마지막으로 C는 다시 C 데이터 클래스 B의 파생이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A, B, C 써줘야 되겠네요. A, 여기 A, 생성자. 여기도 B, B 쓰고요. 여기는 C 쓸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클래스 3개 있는 건데 A, B, C 있는데 A가 최상위, 그 다음 B가 A의 파생, C는 다시 B의 파생. 그러니까 뎁스가 2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A라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어요. 있는데,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자, 여기다가 제가 푸츠 함수로 좀 찍어볼까요? 푸츠 함수로 가볍게 글자를 좀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빌드가 일단 되나 확인 좀 할게요. 자, C 데이터의 A의 생성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성자, 그 다음 생성자 또 불리는데, 여기는 이제 A가 아니고 C죠. 자, 그 다음 여기는 B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코드가 워낙 간단하니까, 제가 tmain 함수에서 C 데이터 클래스 C의 객체인 데이터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걸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화면에 이렇게 찍혀요. 그럼 질문!
질문. 가장 먼저 호출되는 생성자는 뭐죠? 가장 먼저 호출되는 생성자는요? 크게요. 안 들려요. C죠? 이걸 A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이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다? C가. 이렇게 나오니까 A라고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다행히 요번엔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C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디버그 모드로 돌려보면은 여기 이제 이 시점에서 생성자가 호출이 될 텐데, 아이고 또 뭐 로딩하고 있어. 자, 이거 따라가 보면 F11에서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냐? 일로 가죠. 하지만 또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요?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은 콜스택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상위 베이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특정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긴 하는데 그 코드를 실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상위로 타고 올라가서 A를 실행해서 저 끝에까지 올라가서 이게 하나씩 실행을 하죠. 그럼 반환하잖아요? 그럼 돌아갈 때 어디로 가냐? 그 다음 생성자 코드로 가. 그러니까 생성자 중에 파생 클래스 생성자는 호출은 가장 먼저 되지만 실행은 가장 나중에 돼요. 그래서 자, 어디다 필기를 하나 해두시는데 여러분이 제가 수업 중에 명제를 몇 개 쓸 거예요. 그건 고정관념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 중에 꼭 외워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아니겠다. 하여튼 뭐 꼭 좀 기억해 주실 거. 생성자에서는 객체 자신을 초기화하는 코드, 객체 자신을 초기화하는 코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기만 생각해. 자, C가 B의 파생이죠. 그러면 B 클래스의 멤버를 C 쪽에서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짓 하면 완전히 코드 엉킬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특히 MFC에서 그렇게 코딩 하시는 분 진짜 많이 봤는데 저도 그랬었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흔한 얘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A가 할아버지야. 그 다음에 B가 아버지예요. 그죠? 그럼 C가 아들내미라고 칩시다. 아들내미가 머리 좀 컸어. 근데 보니까 아빠 하는 일이 좀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아빠 그건 아니지 하고 아들내미가 아빠 일에 갠생이를 놓고 이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왜 삼촌하고 싸우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짓 했다가 이 인간관계 더 꼬여요 이제. 엉켜 엄마한테 혼나요. 그렇다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절대 상위 클래스 메서드의 멤버에 관련해 초기화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마세요. 상위 클래스에 관련된 초기화 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상위 클래스에서 하게 냅두세요. 그걸 왜 밑에서 하려고 그러? 그럼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디버깅해 보면 원인이 뭐냐? 생성자가 불리긴 불려요. 근데 호출이야 먼저 되지만 실행은 언제? 제일 나중에 되거든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거죠. 저기 A 클래스에다가 제가 함수를 하나 멤버를 만들어 넣었는데 함수 이름이 void test func라는 함수예요. 매개 변수 뭐 없어. void고요. 이렇게. 근데 이 함수에서도 뭐 별건 없고 문자열만 좀 찍을 건데 이게 C 데이터의 A 클래스에 있는 test func 함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해놓고 이걸 A에도 넣고 B에도 넣고 C에도 넣게 이렇게. 자, 그래서 B 쪽에다가는 요거 이제 B라고 좀 바꿔주고요. C 쪽의 것도 여기를 좀 C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의 메서드를 뭐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재정의한 거죠. 이건 다중정의가 아니라 재정의. 이런 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오버라이드 했다는 것을 기존 것을 대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같이 C 데이터 C 클래스의 테스트 펑크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께 불리냐면, 당연히 C께 불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C 데이터 클래스인데 C 데이터 A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인 PA를 선언하고 유연산을 하는데 C 데이터 C 걸 선택을 해. 일단 딜리트 하는 건 좀 나중 문제고. 자, 이래 놓고 만약에 PA에다 대고 테스트 펑크를 호출했다 치자. 그럼 어느 게 불립니까? 이러면 세 개 중 어디가 불려요? 이거 모르면 MFC 하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어느 게 불려요? 어느 게? A, B, C 중에 어느 게 불려요? C, A. 네, A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A죠, A. 아이고, 오류가 있네요. 컴파일 오류가. 네, 뭐가 문제인데. 네. 변환을 해달라고 형이 안 맞다고. 알았어. 뭐 해주면 되지 뭐 고민이야. 그죠? C 데이터에 A라고 포인터로 캐스팅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해보니까 어디께 불리더라? 어디께 불려요? A가 불렸죠? 객체는 어디야? C인데 요걸로 불리죠? 자, 제가 이걸 용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실체, 실형식, 얘는요 접근 형식, 참조 형식. 일반 메서드가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가 아무리 많이 돼도 일반 메서드는 호출 시에 접근 형식이 뭔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참조 형식이 뭔지를 따라가서 어느 함수가 호출될지 결정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 위에 가서 A 클래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버추얼 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A 클래스에서 여기 버추얼 썼어요. 그럼 방금 그 코드에서 똑같이 놔두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불려요? 이렇게 하면 어디께 불린다? 아니, 느낌이 오죠. 눈치로라도 맞히잖아. 어디께 불려요? C가.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알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서 함수를 가상화시키면 파생 형식에서도 다 가상 형식이 되죠.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접근 형식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인스턴스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예제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의 간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예제들이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생각해라. 이 A라는 클래스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2010년에 예를 들면은 이건 철수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건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얘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2013년에 길동이가 만들었다. 근데 마지막 파생 클래스는 어떻게 돼버렸냐? 이건 누가 만들었냐? 얘는 2016년에 영희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처럼 저 클래스를 갖다 끌어다 쓰는 쪽의 코드는 이른바 사용자죠. 이 사람의 시점은 늘 항상 언제냐? 현재.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사람 코드는 가만히 달라진 적이 없는데 그 위에서 뭐가 바뀌냐에 따라서 여기가 다른 게 불려. 이게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2010년을 살고 있는 철수가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만약에 이랬다고 치자. 그러니까 첨수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void 뭐 ad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이렇게. 예? 근데 이 함수 내부에서 test func라는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불러버렸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게 얘기가 되게 재밌어져요. 왜 재밌어지냐면 여기서 만약에 add를 부르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여기서 add를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께 불려요? G께. 요건 잘 생각해야 돼. 왜 그러냐면 접근 형식은 A고 실 형식은 C 데이터야. 그건 알겠는데 이 add는 누구의 멤버예요? A. 그러면 겨울 나가 볼까? 이 코드가 이른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 신의 한 수지. 왜 그러냐? 이 함수를 만든 건 누구예요? 2010년에 철수. 근데 그가 자신이 만든 가상함수를 호출하고 있어. 그럼 이걸 시점을 따져볼까? 2010년에 이 코드는 얘 거예요. 그럼 2013년에 이 코드가 작동하면 2013년에 함수가 불리겠죠. 2016년에 그게 또 재정의가 됐잖아요. 그때는 이것에 의해서 얘가 불리죠. 그러니까 철수라는 애는 생각 잘하고 가상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가상함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상위 클래스 쪽에서 보면은 미래 함수야. 오지 않은 미래에 재정이 돼서 뭔가 바뀔 걸 계산하고 지금 그걸 부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은 뭐냐? 이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특징이 뭐냐? 이런 함수는 항상 이거예요. called by framework이야. 자,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럼 말해볼까? 불려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말을 제가 했는데, 자, 여기 2016년에 영희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웃기잖아요? 영희는 이런 함수를 재정의했어요. 오버라이드 했겠죠. 그러면 영희가 만든 코드 중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어디 나와 이게 지금. 영희가 만든 코드가 이게 단데 영희가 만든 코드 속에 이 함수를 부르는 적은 없어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 안 불러. 근데 불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야. 언제 불리냐는 거죠. 언제 얘가 불리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언제예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불리게끔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를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냐? add라는 함수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불릴 텐데 그 함수가 불리면 내가 재정의 했으니 내 코드가 불릴 거라고 전제하고 코드를 넣어야 돼. 그럼 이게 언제 호출되는지 언제 결정나요? 갖다 쓰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 결정나. 그러면 이 코드를 짜는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돼. 내가 코드를 지금 넣긴 넣어. 근데 이게 어떻게 언제 불리게 될지를 모르는 채로 몇 가지를 전제하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 함수가 불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정해진 거죠. 못 바꾸죠. 이제 와서. 그걸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그거에 의해서 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재정의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이렇게 살포시 올라탄다는 뜻이야. 그 흐름을 내가 결정하려 하면 안 돼. 파도 타기에서 이렇게 딱 묻어가듯이 그 흐름에 묻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 묻어갈 거냐.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디 목적지에 갈 거예요. 만약에 예? 그럼 여기서부터 뭐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은 출발지가 어딘데 목적지 야 그러려면 내비 갖고 와봐 뭐 지도 찾고 이거 하겠죠. 예? 그러려면 야 어디가 막히니까 일로 가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중요해져요? 이때부터는 운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역에서 시청까지 가려고 그래봐.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야. 2호선 타고 신도림으로 돌아도 가고 저기 건대 있구나 그쪽으로 돌아도 가요. 아니면 교대 같은 데나 사당 같은 데 가서 타고 올라가도 되겠죠. 그러면 이러거나 저러 가거나 저기 강남 쪽에서 시청 가는 게 다 가능하죠. 그러면 그 네 가지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결과적으로 다 정답이야. 그럼 말을 바꿀까? 그 중에 뭐가 제일 적절해요? 어쩔 땐 최단거리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앉아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좀 돌더라도 효율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지금 앉아가는 게 더 중요해. 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정해진 대로 뭐 하나 찝어서 거기를 딱 택하기는 하는데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가지고 어디 타러 갈 거면 제일 먼저 사람이 딱 보내보는 게 뭐예요? 노선도부터 보게 돼 있어. 내가 운전해서 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흐름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 흐름에 올라타야 돼. 그래서 어디에 탈 거냐, 언제 탈 거냐가 더 중요해. 제 말이 맞죠? 기차 타고 어디 갈 거야. 그 흐름은 정해져 있어. 중요한 건 어디서 언제 거기에 올라탈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그 기차가 오는지를 알아야죠. 이 함수가 언제 불리는지 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코드를 완벽하게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의를 해버리면은 C 데이터 A의 테스트 펑크는 불려요, 안 불려요? 안 불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존의 것을 새 것이 완벽하게 대체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 내 코드를 살짝 묻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 되겠죠. 여기에서 C 데이터 A 클래스 혹은 B 클래스 주로 이제 상위권 부르는데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다시 뭐 합니까? 거기서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이렇게 부르게끔 하죠.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B는 주로 어떻게 돼 있냐?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항상 뭐 하게 돼 있냐면 테스트 펑크 C 데이터 클래스에 A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 펑크를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얘가 재밌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런 코드가 있죠. 이 코드 한 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 한 줄 때문에 실행해 보면은 몽땅 다 불리고 앉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CBA로 찍혔죠. 왜 그러냐면은 애들을 콜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2010년 코드로 가요. 여기로 가는데 이 함수까지 갔는데 이때 가상함수는 어느 걸 말하는 거냐? 재정이 된 마지막. 따라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C 쪽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C라고 찍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걸 불렀죠. 그러니까 코드는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그래서 이걸 불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L 또 불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CBA가 되는 거죠. 바꿔볼까? 무슨 얘기냐면 코드를 갖다 얹은 거예요. 이런 걸 저는 얹었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불리고 얘가 불리는 건 지하철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내 코드가 살짝 올라탄 거지. 그러면 기존의 코드를 작동시킨 후에 내 걸 돌릴 건지 내 코드를 돌린 다음에 기존 코드를 돌릴 건지 이건 생각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기존의 코드가 바탕화면을 하얗게 바꿔버리는 코드야. 근데 이 위에서 글씨를 연락해 썼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하얗게 지워버렸어.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여? 안 보이겠죠? 그럼 하얗게 지워준 후에 글씨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둘의 순서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기존 코드에 묻어갈 때는 위에 넣을지 밑에 넣을지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서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어. 이거 주석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호출되고 게임 끝나. 근데 이렇게 바꿔놔 버리면은, 즉 여기서도 요걸 잘라가지고 이 위로 올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죠. 지금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MFC 교육하는 동안. 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MFC 갖고 뭐하고 앉았냐? 바보짓들을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 코딩을 안 하고 엉뚱한 걸 자꾸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신입사원이라고 하신 분께서는 오늘 지금 첫 시간 이 얘기 있죠. 새겨 넣으세요, 머리에. 그냥 뭘 하든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지금 한 얘기를 대전제로 깔고 거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절대로 MFC 하다가 맨날 무슨 소리 하게 되면 막말로 띠바 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건 진짜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이해에 따른 거고, 이게 이제 그게 어디서 기인하냐? C++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가상함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뭐냐? 가상함수라는 것은 내가 써먹을 때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MFC의 어떤 클래스의 가상함수가 있잖아요. 그걸 재정의해서 써먹어요. 근데 그 재정의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다? 즉, 여러분은 MFC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된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2016년에 0이나 아니면 현재 사용자 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기존의 B나 A나 B는 MFC라는 이름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럼 내가 그거 손대면 돼, 안 돼? 그랬단 큰일 나요. 완창 난리가 나니까 거기 손도 못 대는 거고 여기서 코드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 불릴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여기에 등록했다, 멤버로 라는 건 뭐냐면 기존 프레임워크에 내 코드를 얹어서 묻어가겠다는 거지. 오케이? 이 사실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묻어간다. 그러면 기존 코드를 작동시키고 내 걸 돌릴 거냐, 내 걸 돌리고 기존 코드를 돌릴 거냐, 그건 생각해야 된다. 왜냐? 여기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위치가 맞고 틀리고 결정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이런 가상함수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언제죠. 왜 언제 불리는지 알고 갖다 써야 돼. 예를 들면 가상함수 대다수의 이름이 뭐가 있냐면 MVC에서 보면 온 어쩌고 저쩌고예요. 영어에서 전치사 온이면 시간을 특정할 때 많이 쓰죠. 시점을. 그러니까 on create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생성할 때가 돼. 그러면 그 함수는 부르는 함수일까요? 불리는 함수일까요? 주로 불려. 생성이라는 행위 자체를 내가 안 해. 했다 치고 될 때를 나한테 알려줘. 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재정의하면 그 함수가 불린다는 얘기야. 그럼 생성될 때 뭔가 하려 해. 그럼 얘를 재정의해서 거기다가 이제 생성이 됐고 나 뭐 해야지? 그런 코드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를 설계해서 엔진 튜닝하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조립해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다 안마의자를 집어넣는 게 맞냐 그걸 고민하셔야 됐다. 아시겠죠? 질문이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